안녕하십니까. 미국성형외과 강은택 원장입니다. 비중격 연골이라는 것은 콧구멍이 두 개가 있잖아요. 콧구멍 사이에 갈라주는 막 그 안에 들어있는 연골이거든요. 사람의 피부를 이렇게 벗겨서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위에는 뼈지만 이 아래쪽은 다 연골이에요. 특히 이 보이는 부분, 이 콧날개 연골인데 콧날개 연골의 양쪽 사이드에서 이렇게 보면 콧구멍이 되는 거고요. 가운데 분홍색으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비중격 연골이거든요. 비중격 연골을 이용해서 수술할 때는 이 뒤쪽에서 안전한 만큼 띄어서 그걸 가지고 널빤지처럼 비중격과 날개 연골을 연결해서 연장술을 하는 방법이에요. 높이든 내리든 또는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이 비중격 연골과 이 날개 연골, 코끝을 만지면 움직이잖아요. 이 날개 연골은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이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코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웃을 때 이 빈 공간 때문에 자연스럽게 코끝이 내려오고 퍼지더라도 코 모양이 앞으로 틀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 비중격 연골로 수술해서 이 날개 연골과 이 비중격 연골을 한 통속으로 이렇게 붙여버리게 되면 웃을 때 코끝과 이 비중격 연골이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더 강화가 돼서 웃을 때 코끝이 더 돌아간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고, 조금 심각한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을 수술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한 쪽으로 자꾸 기울어서 조금 더 돌아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비중격 연골로 코끝 수술을 한다면 반드시 수술하기 전에 코 안에 있는 연골 상태를 체크를 하고, 또 더 좋다면 비중격 연골에 대한 CT를 촬영을 해서 사이즈가 충분한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쓸만한 연골이 양이 어느 정도 되고 두께도 어느 정도 되는 안전한 경우에 비중격 연골을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억지로 비중격 연골을 많이 띄어서 코끝을 많이 높인다면 처음에는 높아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약한 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비중격 연골을 이용한다고 해서 코끝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중격 연골을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할 때 방향을 밑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할 건지 위로 올리는 방향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코끝 떨어지는 정도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조금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그 다음에 비중격 연골을 보통 띄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으로 되게 되면 어쨌든 거나 비대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중격 연골로 수술하기 전에는 본인의 비중격 연골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서 수술을 받는 게 좋습니다. 비연골로 할지 비중격으로 할지는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죠. 비중격 망곡경은 사실은 이제 간단히 뭐 이렇게 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S자로 휘는 경우도 있고, 특정 부분만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틸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근데 일단 비중격 망곡경 우리가 수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가 막혀서 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비중격이 휘어있기 때문에 한쪽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비중격을 펴줘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코 안에 비중격 연골은 휘어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코가 안 휘어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비중격 연골이 휘어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이 휘느냐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코가 휜 분들, 원래 겉으로 보기에 코가 휜 분들을 비중격 연골을 수술을 안 하고 코 겉의 모양만 잡아준 경우에는 나중에 휘어 보이는 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휜 코를 수술한다 그러면 대부분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도 같이 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중격 연골을 교정을 한다고 해서 코가 길어지진 않아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코가 길어진다면 이 날개 연골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이 안에서 비중격 연골을 이렇게 했다가 이게 펴진다고 해서 이 날개 연골이 밑으로 처지진 않거든요. 네,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비중격 연장술 때문에 구축이 오진 않아요. 구축이라는 거는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있는 거거든요. 비중격 연장술 때문에 염증 반응이 오는 게 아니라, 염증 반응이 생겨서 비중격 연장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가 뒤로 딸려 올라가면서 구축이 올 수는 있어요. 비중격 연장술과 구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비중격과 이 날개 연골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예요, 우리 해부학적으로는. 근데 얘를 이 날개 연골과 비중격을 이렇게 연장을 해서 딱 붙여버리면 한 통속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딱딱해지겠죠.
근데 이 비중격을 쓰는 방법에 따라서는 이제 널빤지처럼 써 있는데 훅을 어느 정도 넓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약간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넓게 써도 좌우로는 대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수직으로 눌렀을 때의 소가 딱딱함의 정도는 비중격을 훅을 어떻게 썼는지, 또 방향을 이렇게 내려서 썼는지 또는 이렇게 올려서 썼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꼭 딱딱해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비중격 연골을 써서 높인 경우에는 만지면 비연골이나 이런 연골에 비해서는 조금 딱딱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성형외과 강은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